네, 미라클 현장으로 달려가다의 이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신만 준비가 잘 되는데 비교과가 없다. 그러면 똑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더라도 교과 우수자 전형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라클 그럼 뭡니까? 단어가 경이롭다, 놀랍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미라클, 라이브 클래스는 다 알죠? 선생님들하고 라이브 클래스를 많이 했을 거야, 그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해봤을 텐데 제가 생각한 것은 아름다운 라이브 클래스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라이브 클래스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청도에 있는 모교고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그 눈빛이 살아있는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학교인 듯 합니다.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고3이다. 또 나는 학생이다. 또 어떤 학생들 물어보면은 나는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들. 나는 딸이다. 괜찮죠?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따분하고 힘들고 막 이런 거예요. 나는 아들이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시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미래의 나이팅게일이다. 그죠? 간호학과를 가겠다라는 그런 그 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모죽입니다. 모죽. 모죽이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보죠?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 대나무의 죽순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저게 한 5년 동안 기른 거예요. 5년 동안 길렀는데 저 모양이야. 화가 나겠죠. 그죠? 화가 나서 막 파서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파봤어요. 파봤더니 뿌리가 4km예요. 뭔지 알겠죠? 얘는 안 큰 게 아니라고. 사실상 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죠?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파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좀 자라다 보면은 5년째가 딱 돼서 4월 달에 비가 오잖아요. 그죠? 비가 쫙 내리기 시작하면 하루에 80cm씩 자라요. 80cm씩 자라가지고 30m 이상짜리의 대나무가 되는 거. 뒤에 나와 있죠, 그죠? 뒤에 나와 있는 저 대나무가 그 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해봐도 뭐 잘 안 된다 그런 느낌 많았죠? 지금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 지금 뭐 좀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한 어떻게 돼? 그 결과는 반드시 온다라는 그런 희망감을 꼭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나는 모죽이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지난해를 좀 돌아봤어요. 지난해 돌아봤더니 작년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났죠. 8,347명이 늘어났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학생도 상당히 많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냥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 사정관 위촉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교수님이 직접 학생들을 뽑는다는 얘기야. 내 제자를 뽑는 거야. 그럼 결국 뭡니까? 학업 역량이 충분한 아이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학업 역량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내신 성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눈여겨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신 성적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관리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도 나왔지만 학생부 전반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말 그 내신 성적이 좋은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실제로 활동도요, 교과 수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수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이 활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
공부 따로 활동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교과와 관련된 평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내신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신 관리 잘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부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반고가 역전을 했다. 뭐 저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합격자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이 넘었어요. 이제는 서울대뿐만 아닙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뭐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신 역전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내신이 내가 5등급, 6등급이야. 그런 상태인데 활동을 잘했어. 그럼 막 뽑았다? 근데 지금은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의 별 차이가 없어. 종합 전형을 하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 이해해놔야 돼.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되게 서류 가지고 뽑거든요. 서류 가지고 뭐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결판을 짓는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있죠. 이런 것들. 경희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라든지 국민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저런 것들은요. 어떻게?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종합 30으로 돼 있죠. 저건 일괄 합산 전형이에요.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한 방에 끝나는 전형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요강을 볼 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교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저런 것들은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학교 수업을 정말 충실하게 잘 듣고 내신 성적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텐데 이 앞에 있는 여학생 한번 나와보시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올개고등학교 3학년 이국희입니다. 네, 이국희 양입니다. 네,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요? 내신 성적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나왔었는데 네.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만 갈 수도 있는지. 네. 여러분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자, 이런 얘기 같아요. 3학년인데 지금 1, 2학년 때까지 그리고 뭐 국희 양이 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1, 2학년 때까지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는 아유 안 되겠다. 내신 가지고 뭐 내가 학생부 교과를 쓰지도 않고 종합전형도 안 쓸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준비 같아. 그죠? 여러분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내신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될까요? 자, 계속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계속 해야 된다. 와, 해야 되겠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3학년이더라도 내신 관리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은 3학년 때 이루어지는 수업 자체가 대부분 수능을 준비하는 수업이에요. 내신 자체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3학년이 내신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수능을 포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신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양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네.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5학기를 반영을 하죠. 우리가 원서 언제 쓰나? 수시 원서 언제 써요? 네, 9월 달에 써요. 그죠? 9월 달에 쓴다는 얘기는 뭐야? 성적이 어디까지 나와 있어?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밖에 안 나온 상태인데 우리 원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어떻게 해야 돼?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2학기까지는 안 들어가요. 정시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2학기 성적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인문계에서는 국수 0, 4의 내신 성적을 보는 겁니다. 자연계는 국수 0, 과를 보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내가 갈 대학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 내가 갈 대학은 인문계에서 수학을 안 볼 수도 있다. 국어, 영어, 사회를 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를 안 볼 경우도 있어요. 수학, 영어, 과학 가지고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어요.
대개 1, 2, 3학년 100%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다. 그 얘기는 뭐야? 1, 2, 3학년을 공이 33.3%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어? 또 어떤 대학들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를 반영을 해요.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야? 3학년 성적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33.3%를 반영하더라도 또 40%를 반영하더라도 3학년은 한 학기밖에 없잖아. 그거를 33.3, 40%를 반영한다는 얘기야. 오, 선생님, 2학년도 40%인데요? 2학년은 두 학기잖아. 그러니까 2학년은 결국 한 학기로 봤을 때는 20% 반영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내신 포기한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3학년 1학기 성적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뽑아놔야 돼. 왜? 40% 반영을 했을 때는 내 성적은 많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신 성적 관리 방법.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대개 언제쯤 시험 공부를 시작하나요? 한 달 정도 준비한 학생도 있고, 평소에는 이제 우리가 수능 위주로 준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내신 시험이 딱 발표가 되면 한 3주 전부터, 그죠? 내신 성적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첫날에 만약에 국어하고 영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25일 날이 시험이 시작인데 25일이 국어 영어가 들어있어. 그럼 적어도 계획을 짤 때 23일과 24일은 국어 영어에 집중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첫날 시험을 잘 봐야 되거든. 첫날에 그 스타트를 잘못 끊으면 전체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주 전부터 시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저걸 하고, 그거는 이제 보면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 자체가 수업 내용이죠. 수업 내용하고 뭐 필기 내용, 교과서하고 필기 내용이 주가 될 텐데, 그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진중하게, 충실하게 수업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한 말씀도 안 놓칠 정도로 그렇게 충실하게 해서, 뭐 중요한 것은 별표도 해놓고 밑줄도 쫙 그어놓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편해진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중요점이 무엇인지 별표, 밑줄 쫙, 알겠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 그리고 또 그 과학이나 그죠?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정말 3번 이상 이렇게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보자. 어떤 의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많이 붙여놨어, 그죠? 뭐 이렇게 고민들이 많은지. 뭐 면접 갔을 때 꼭 주의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죠? 자, 면접 갔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선생님이 생각하는 면접은요, 진짜 준비를 해야 돼. 어떤 아이들은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떨어져. 그래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은 연습을 하는데 막 너무 빨리 해버렸어. 야, 제발 조금만 천천히 해. 이럴 정도로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야 가서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하고 해보고, 또 엄마 앞에서도 해보고, 선생님하고도 해보고,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면접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미리 한번 저쪽 질문을 한번 봤더니, 노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상위권 학생들의 노트를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다.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수학에 관련된 그런 노트, 뭐 전교생이 다 앉아 있으니까 수학 노트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수학의 노트는요, 3가지를 제시를 할게요. 3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제풀이 노트입니다. 문제풀이 노트.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맨 처음에 뭡니까? 어떤 방법이야? 어떻게? 공책을 접는다. 1번 x 플러스 x분의 1이 3인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얼마니? 문제 핵심만 적었죠. 적은 다음에 밑에 풀이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풀이할 때 사용된 공식을 밑에 써본 거예요. 그리고 끝. 1번 끝났죠. 밑줄 쫙. 그 다음에 2번 a 빼기 b는 1, b 마이너스 c는 2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의 값은 얼마냐. 여기서 식의 변형으로 생각한 것 같아, 그죠? 전부 2배를 주고 나서 반으로 나눴어. 2분의 1에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 제곱 해서 풀었어. 여기 사용된 것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1, 2학년 마찬가지야.
수학에서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문제풀이 노트다. 첫 번째 문제풀이 노트만 그 실천하는 학생들도요 점수가 많이 높아져요. 꼭 실천하세요. 딱딱 끊어지기. 그래야 나 다음에 찾아볼 때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뭐냐면은 개념 노트입니다. 개념 노트. 개념 노트는 뭐냐면 한 단원이 끝났을 때 한번 정리하는 거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 단원이 딱 끝났어. 그러면 하얀 종이를 꺼내놓고 우리 뭐 배웠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겁니다. 그죠? 개념 노트. 아, 이거 곱셈 공식이 11가지나 있잖아. 그죠? 쭉 해보는 거야. 알겠죠? 여백도 좀 남겨놓으세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곱셈 공식 말고 변형식을 또 써놨죠.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에서도 매우 필요한 공부법이에요.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논술, 면접 이런 데 가서 상당히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 전체적인 숲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노트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오답 노트 있겠죠. 그죠? 오답 노트. 그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이렇게 오려 붙이는 게 좋아요. 오답 노트를 만들지 말고. 또 상위권 학생들도 오답 노트를 만들 때 보면은 그죠? 여기에 뭐 왜 틀렸을까? 개념 이해가 부족됐던 거죠. 개념 이해가 부족해서 틀렸대.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인데 여기서 자기가 이제 그 솔루션도 해보고 그죠? 관련 개념의 원리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그렇게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꺼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3가지 노트. 문제풀이 노트 강조했죠? 두 번째는 개념 노트, 그 다음에 오답 노트까지. 이해되죠? 요거 실천하는 사람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 발견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성질을 좀 알아볼 건데 내신하고 수능하고의 차이점을 압니까?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점. 남학생, 시험 범위는 뭐가 다를 것 같아? 내신은 오, 목소리 좋아.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신은 그렇고 네. 수능은 그래서 전부 배워왔던 걸 배워왔던 거 전부 다 본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시험 범위는 이제 우리가 만약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3월달 진급해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의 범위잖아. 그죠? 그런 상태인데 수능은 고등학교 과정 전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출제진도 좀 다르지 않나? 출제진은 어때? 내신은 누가 출제? 나를 가리켜 주신 쌤이 합니다. 맞지? 그 다음에 수능은 누가 출제합니까?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출제하십니다. 알아두이소. 자, 출제 방식은 어떨까요? 출제 방식은 내신은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쉽게 암기 까먹기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또 개념 위주 있죠. 개념 위주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이렇게 이해를 요하는 개념 학습 위주로 출제를 하게 되고요. 수능은 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수능이. 그렇지만 개념이 덜 됐는데 수능을 잘 볼 수는 없어요. 특히 3학년들 아까 얘기했지. 3학년은 수업 자체를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수능도 잘 볼 수밖에 없어. 그걸 머릿속에 각인시켜놔야 돼. 알겠죠? 준비 기간도 좀 다르겠죠? 준비 기간은 내신은 어떻게 돼? 좀 짧게 하겠지, 그지? 아까 선생님이 내신 준비할 때 21일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수능은 그게 아니지. 고등학교 과정 전체다 보니까 상당히 길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험의 어떤 그 차이점, 뭐 내신 대 뭐 수능 우리가 정리해 보듯이 나도 이제 어떤 표로서 이렇게, 그죠? 아니 뭐 스와트 분석 이런 것도 하죠, 그죠? 나의 뭐 강점은 뭔지, 뭐 위크 포인트는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알겠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하나의 질문. 선생님이 이거 아까 봤는데 이제 공부 효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공부 효과.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예습이에요, 복습이에요?
자, 예습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습. 예습. 오, 전교 1등만 들었어요. 자, 복습이다. 복습. 야, 됐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습 복습이 물론 다 중요하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습 복습은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은 예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 위주로 하되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공부가 좀 딸린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 한번 듣고 복습하는 게 괜찮고요. 알겠습니까? 어떤 학습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아이들 중에서 84%가 정말 복습에 의해서 전부 공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복습을 잘하면 돼. 근데 200년 전에 독일의 실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그런 얘기를 미리 했어요. 200년 전에. 나도 만나보진 않았어요. 200년 전이기 때문에 만나보진 못했어.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2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쭉 까먹어 가는 거야. 그죠? 까먹어 가는데 어떻게 까먹어 가냐면, 수업을 한 지 10분 후부터 우린 까먹기 시작해요. 그 안 까먹는다, 머리 터지겠죠. 까먹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까먹어야 돼. 근데 하루가 지나가면 거의 30%밖에 안 남아 있어요. 하루가 지나가면. 한 달이 지나간다, 80%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걸 잡아야 되죠. 20%로 놔두면 그냥 다 까먹고 시험 봤을 때 뭐 다 박살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그 주장한 게 뭐냐면은 복습을 통해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최초 복습은 1시간 공부한 10분 뒤에 10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 동안 기억이 연장이 된대. 연장이, 그죠? 연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체 놔두면 다 까먹을 건데, 여기서 잡아주는 바람에 어떻게 돼? 이런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루 뒤에 2, 4분 동안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기억이 돼. 일주일 동안 기억이 되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복습도 일주일 뒤에 2분 동안 복습하면 1개월 동안 기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습 후에 1개월 뒤에 2분 동안 복습하면 6개월 이상의 장기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번의 복습에 의해서 기억은 이만큼 남는 거죠. 거의 7, 80% 정도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일한 방법은 복습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 망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모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아까 손을 거의 다 들었잖아, 그지?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을 통해서 까먹지 말고 그 기억을 장기 기억 속으로 넘겨야 돼. 그치? 어머님들도 장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죠? 잊지 못할 그 기억 있으시죠? 시어머님과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 맞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죠? 그렇듯이 그런 기억들이 많아야만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수능은 장기간 준비하는 거 아니야. 짧게 준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 장기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어야 큰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사회 복습만이 유일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오드리 헵번 알죠?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는 impossible, 불가능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impossible이 아니라 I'm possible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 오드리 헵번은 너무너무 이쁘죠. 전 세계적인 미인이잖아. 그죠? 배우였고. 근데 이분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죠. 기아선상에 빠진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 아름답게 23년인가 2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봉사활동 하시다가.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은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남을 위해서 쓰시라고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거울을 보면서 내 주름이 몇 개 늘어나는지를 보지 말고 남아있는 여생 동안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고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조금 덜 좋은 데 가도 돼.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산다. 괜찮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좀 스케일 크게.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한 어떤 그 절망, 그죠? 결국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Never Give Up을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죠. Never Give Up.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에 비해서 좀 환경적으로 많이 힘든 게 사실인데 그런 점을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밤에 자습실에 가보면 컴퓨터에 다 EBS가 띄워져 있을 만큼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